활동 중인 한민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광주에서 개막돼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한상대회의 의미와 150년 한인 이주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주차된 화물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는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광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시민 4명이 다쳤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못 받게 된 시민들은 3배 이상의 돈을 내고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DVD 교육자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며 보훈처가 오프라인에서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국가정보원 이 두 국가기관들이 지금 대선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간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동영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박승춘 처장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까요? DVD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첫 소식 윤군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종북 세력이야말로 북한 간첩보다도 훨씬 위험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결코 이들의 선동과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만든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의 안보교육 동영상 자료입니다. 1970년대에는 정복 세력이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 반독재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정복 세력이 정부 내부에 침투해 영향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시켰다며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 정치권 등에서 진보 인사, 평화 애호 세력, 애국애족 세력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 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선 쌍용차 사태와 용산 참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법치주의를 흔든 사례라고 소개하며 과정과 방법이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다. 대한민국의 분열을 노리는 불순 세력들의 국가 파괴 공식.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과 지도력은 높여 세우고 4대강 사업도 녹색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문제의 DVD를 국정원이 만들어서 보훈처에 줬다는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며 이는 보훈처가 오프라인에서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다음은 국정원입니다. 대선 개입 파문의 국정원이 이번엔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대안학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가정보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5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의 일부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목적으로 광주 전남 지역 대안학교 3곳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와 퇴직자 현황 자료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을 받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국정원에 대안학교 2곳의 전 직원 명단과 주민번호, 고용보험 현황, 월급 등을 전부 제공했습니다. 직장의 유무와 급여 수준 같은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노동부와만 이런 업무 협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보부처를 총동원해서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 정황이 드러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 국정원 수사를 받은 3곳은 광주의 지혜학교와 광진의 늦범 문익환학교, 곡성 평화학교로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 평소 5.18이나 6.15 행사에 참여하거나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등의 체험학습을 해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상태예요. 이게 뭐지? 고용노동부가 국정원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고받은 문서는 모두 79건으로 확인됐지만 광주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공개된 문서는 9건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요. 국정원 대변인은 광주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상적인 대공수사의 일환이었으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보장받기 위해 공문을 보내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이 교직원들을 민간인 사찰했다며 전국 대안학교들이 긴급 회의를 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정착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한민족의 경제인들을 한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중국 출신 경제인들을 화상이라고 하는 것에 빗대 부르는 이름인데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세계 한상대회가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입니다. 세계 45개 나라 3천여 명의 한민족 경제인들이 참가하는 세계 한상대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창조 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의 한상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1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지를 번갈아가며 해마다 진행됐던 행사가 호남 권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진출하는 정보를 얻고 또 우리 한상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을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상대회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한민족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파트너로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기업 홍보 부스를 470개까지 늘려서 국내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수출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광산업체와 금융업체 등 광주 지역 기업 100여 곳이 참가해 해외 한상들과 사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 분들이 많이 접촉을 하셨고요. 특히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습기라든가 공기 정화기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광주 지역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출 투자 협약이 맺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날 한민족 경제인들이 성공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이면에는 가슴 아픈 한인 이주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순환과 성공이 점철돼 있는 150년 한민족 이주 역사, 이어서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죽 채찍을 맞아가며 일했던 하와이 사탕수수밭. 혹한을 견뎌야 했던 눈 덮인 설원의 벌목장. 사진 속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로 일본의 전쟁 동원으로 한인들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150년 한인 이주 역사의 서막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아직도 일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차별을 받고. 돌파구는 단합과 연대였습니다. 한인들은 협회를 결성하고 현지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자생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레슬링 역도산 선수나 야구 장훈 선수 등의 일본 성공 스토리가 이 같은 토대 위에서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청과나 잡화, 식당 등을 운영하며 자립해 나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민 2, 3세대나 후속 이민자들은 단순 자영업에서 벗어나 유통과 물류, 무역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공 신화를 써나가며 한인 경제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갔습니다. 한인 특유의 신뢰와 신의로 텃세와 차별을 이겨내며 한상으로서의 경쟁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실함, 그러면서 전략하면서 정말 애들을 위해서 교육시킨다를 하는 것들, 그 교육률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외 한인 경제인들은 신정이 잘 살아야 시집간 딸이 안정되는 법이라며 이젠 국위 선양을 위해 투자나 기부 등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낮 광주 도심에서는 화물차가 거꾸로 돌진하면서 차량과 행인들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놀란 차량과 행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쪽에서 대형 화물차가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가 전신줄을 잇따라 부러뜨린 화물차는 그야말로 자충우돌. 진행하는 차량들까지 들이받습니다. 놀란 차량들이 화물차를 피해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화물차는 급기야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덮치고 나서야 광란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25톤 펌프카가 갑자기 뒤로 돌진하기 시작한 건 오늘 낮 2시 40분쯤입니다.
20톤이 넘는 펌프카가 약 80m 정도를 미끄러져 내려와 이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커먼 먼지가 쭉 내려가길래 뛰어서 나와봤더니 덤프트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신줄을 들이받고 휘청휘청하면서 인도를 계속 들이받으면서 이 사고로 82살 김모 할머니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후진으로 빼려는 순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 피해 뭐가 된다니까. 이미 진짜 사고는 나버렸는데. 사고 차량은 지난 1994년 출고돼 20년 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광주시 양동에서도 브레이크가 풀린 화물차가 돌진해 초등학생이 다쳤고 지난해 5월 광주시 봉선동에서는 덤프트럭이 돌진해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 풀린 대형 화물 차량이 도심의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성과 무안, 장흥군의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금류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H9형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검출된 H9형은 조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인체 감염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해당 농가에 닭 유통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도내 전통시장 토종닭 판매업소 일제 소독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보건소에 독감 백신이 떨어져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료 백신 물량을 확보됐지만 일반 백신 물량이 떨어져 곳곳에서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소보다 3배나 비싼 돈을 줘가며 맞아야 할 형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목포시 보건소의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보건소를 찾았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무료로는 못하니까 보건소로 갔는데 약이 없다고 그래서 이리 온 거예요. 올해 65세 이상 노인 등 무료 접종 대상을 제외한 일반 시민에게 접종할 유료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포의 경우 이달 초부터 3차례 가격을 올려가며 백신 입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찰에 들어오는 그 업체들이 없어요. 이게 약품 확보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품이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보건소가 비슷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과잉 생산하면서 2,000원까지 가격이 하락하자 올해는 생산량을 크게 줄인 것이 원인입니다. 시중 의료기관에 유통되는 가격이 더 높다 보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장 논리잖아요. 시장 논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일반 병원에서 3배 이상의 돈을 내고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실정. 예방접종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2주로 발병 유행 시기 전인 12월 초까지는 접종해야 하지만 때 아닌 백신 품귀 현상으로 일반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부실 정비가 드러난 한빛원전 2호기가 내일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한빛 2호기는 오후 1시부터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으며 내일 밤 11시 원자로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이후 용접부 용접재질 확인을 위해 재질 검사를 실시하고 비파괴 검사를 통해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사 기간은 3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조사위는 검사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준별 시험 문제지가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수준별 A, B형 시험 문제지와 관련해 영어의 경우 수준별 유형에 따라 시험장 학교가 다르지만 나머지 과목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형 문제지가 섞여서 배포됩니다. 금호고와 중앙여고, 서석고와 전남여고의 일부 시험실에서 선택형 문제지가 섞여 배포돼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받아 확인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오늘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 보훈처가 여당 후보를 도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21세기 유신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채무 힐링센터가 광주에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힐링센터 설치 관련 간담회를 열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년 2월쯤 설립될 광주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는 빚더미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채무조정과 취업교육, 주거안정 등 5개 분야에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기초수급자 66살 박모 씨가 숨진 지 2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1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